자, 이번 시간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가는데요.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를 일단 풀어볼 건데요.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고, 특히 이제 교차 탄력성이 가장 출제 빈도는 높아요. 교차 탄력성이 이제 대체제와 보완제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소득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수 이렇게 갔죠. 그래서 항상 소득이라는 자체가 있으면 이게 내려간다.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분모에 대한 분자 이렇게 되는 거죠.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열등제의 소득 탄력성 값은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반대 방향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 중간제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다면 이건 이제 우리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은 1이 기준이어서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 마이너스,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제로가 돼요. 자, 그러면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늘리는 것이 정상적인 재화잖아요. 이게 값이 플러스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등제가 좋은 거잖아요. 내가 소득이 높아지면 나 새 차 뽑을 거야. 나 소득 많어. 열등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선호하는 재화예요. 그럼 이 사람도 소득이 낮을 때는 이걸 찾지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양을 오히려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중고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예요. 변화가 없으면 제로가 되죠.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소득과 관련이 전혀 없는 거는 소금하고 간장 같은 거는요. 간장 같은 경우는 자, 소득이 높아져서 나 소금이나 많이 사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진 않죠. 변화가 아예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제다. 이렇게 해서 소득 탄력성이 제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변화가 없으면 0이다.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돈을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변화가 없으면 중간제인데 이 중간제를 우리가 중립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중립은 우리가 기어의 n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0이 된다. 그래서 정열중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열중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은 교수죠. 그럼 교수라는 것은 앞에 게 y제라면 x제 가격에 대한 y제의 수량에 대한 교차 탄력성 이렇게 되면요. x제 가격이 내려가고 y제 수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라는 것은 그 해당 제화가 아니라 다른 제화의 교차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보시고요. 자, 그러면 같은 방향 플러스 반대 방향 마이너스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연습을 좀 하시면 또 암기 기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본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풀었고 7번은 이제 풀 차례거든요. 이게 7번, 8번은 풀었고요. 90번은 이제 경기 변동인데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대한 수요, 가수, 소득은 소수. 자, 이건 교수예요. 교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교차라는 것은 y제에 대한 교차 탄력성, y제에 대한 y제의 가격, y제에 대한 수요 교차 탄력성 나오면 y제의 수요량이 올라가고 x제의 가격에 대한이 들어가겠죠. 근데 x제의 가격이 나올 수 있고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교수로 암기하시라 했잖아요. 다른 제와의 가격에 의해서 이 수요량이 변하다. 그럼 다른 제와의 가격 변화에 대한 해당 제와 수요량이 변하고요. 자, 이 보완제가 마이너스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체제가 플러스가 되죠. 대보독으로 이제 암기하십니다. 대보독. 같은 방향인 플러스,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대체 관계다.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하면 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값이 되고요. 자, 커피와 설탕이 보완 관계라면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도 주고 설탕도 줄어버려요. 가격대 수요는 다른 지역과 가격에 대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건 커피와 철강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제다. 그래서 대보독으로 암기하시면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독립제는 아예 변화가 없다는 거. 그래서 보완제는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거.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여기 들어보시면, 자, 편법으로 이제 제가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이렇게 있거든요. 보마. 자, 그럼 대체제는 플러스예요. 대체제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완제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자, 대체제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플러스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번에 우리가 풀었던 게 있었거든요. 저번에 우리 프린트에서 대체제 보완제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풀었던 거 그대로 이제 갖고 오면 A 가격이 상승했더니 B의 수요량이 늘어났다. 그럼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잖아요. 그럼 이건 대체제라고 우리가 대가리 뿔 그래서 대체제 같고요. 저번 주에 이제 문제 푼 것 중에서 A의 가격이 상승했더니 자 C의 수요량이 줄어들었다. 그럼 반대잖아요. 그럼 이건 보완제가 됩니다. 보완제가 되죠. 그래서 같으면 대체제, 반대면 보완제. 자, 이렇게 우리가 했었고요. 그러면 소득 탄력성에서 아까 열등제가 마이너스였잖아요. 열등제. 그럼 얘는 소득이 높아지면 수요량이 줄겠죠. 그럼 이렇게 암기해도 좋아요. 자,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여보, 보.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여성분들, 이제 주부분들 항상 그 남편분이 돈을 주더라도 항상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애교를 하면서. 그럼 이거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보완제도 반대. 그래서 마이너스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이론을 갖고요. 그럼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스타트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어려운데 정렬중은 소득이 뜨면 정렬중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 방향이면 정상제,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열등제는 항상 반대로 가고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방향이 중요하죠. 자, 교차 탄력성은 대보독이 나와야 됩니다.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교차가 뜨면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X제가 갖고 Y제의 수요가 동일하다면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타트. 자,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계산 문제 충분히 한번 여러분 보시고 제가 이제 해설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풀어보십시오. 자, 이 문제는요, 항상 여러분이 이제 이 해설을 해놓은 거, 이 대체제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십자가를 그리세요. 그러면 아파트가 뜨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뜰 거예요. 그럼 이건 대체제와 보완제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 시험 문제는 보완제는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대체제가 많이 나옵니다. 플러스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더니 아파트의 수요량이 감소했다. 5%. 그러면 이건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이게 가격 탈수를 얘기를 해요. 0.5라는 것은 1보다 작기 때문에 비타로 쪽이죠. 그럼 우리가 비타로 쪽에 정답이 있겠죠. 타로 쪽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수요가 8%가 증가했다. 이렇게 크로스거든요. 그럼 얘가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다 보니까 이거를 8%를 올리고 10% 내려버렸어요. 0.8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0.8이니까 3번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났다. 당연히 대체제죠. 그죠? 그래서
이때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틀었죠. 왜? 0.5니까 1보다 작고 오피스텔의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8이 되겠고요.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 가격은 대체제다. 정답 3번인데 작년에 떴어요. 근데 이게 유사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위에 나왔던 문제다 보니까 틀은 좀 비슷한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기출 문제 보시게 되면 가격과 소득 탄력성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물론 소득과 교차를 물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격과 소득, 가격과 대체제. 그러면 내년에 뭐예요? 가격과 소득이 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가지 다 나온다는 거. 세 가지 다 나오는 분은 3, 4월 달에 제가 동영상 올렸거든요. 꼭 보시고요.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렵죠.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수용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변동은요, 거미집만 좀 간단한 어떤 계산 문제지, 이 자체적으로 경기 변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약서 우리 48페이지 가셔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볼게요. 자, 시험에 나온다면 2문제가량이 예상이 되는데, 한 문제가 뜬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항상 기출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거미집까지 다 나왔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경기 변동은 빼고 거미집만 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33회 정도는 둘 다 물어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 한번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변동의 유형은 요약서 48페이지를 보시고요. 먼저 그 순환에 대한 그 내용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순계충으로 암기하시라고 하는데, 자, 경기가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따 우리 그림을 보겠지만 항상 출제원들은요, 순서가 원래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요 순서대로 내요. 자, 우리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 문제는 회복 다음에 상향용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수님 좀 암기 기법이 없을까요? 정점이 꼭대기가 정점이잖아요. 저점에서 이제 보는데, 중개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점에 투자하는 것보다 저점에 투자하는 게 낫죠. 정점을 선택하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후퇴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상향시장은 투자의 적기가 아니죠. 투자의 적기는 저점이지만 회복을 또 따라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저점을 투자했어요? 잘했네. 그럼 그걸 회상해요. 아주 기분이 좋아. 그럼 회상한다. 회상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후하다 이렇게 하죠. 회상후화. 회상후화로 이제 암기하시면 요 순서대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스타트를 제가 끄는 거는 이제 순서를 제 나름대로에 뒀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들어볼게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아까 회상후화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다음에 제가 기출문제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순환적이 있고 순계충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는 순환적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계절적으로 올 수 있고요. 정부의 정책의 변화가 또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해상후화로 이제 간다. 해상후화. 순환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점과 저점이 나오면 계절이 아니라 순환적 찍으셔야 돼요. 자, 계절은 이제 1년마다 매년 반복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봄, 가을은 거래가 잘 되잖아요. 부동산이. 근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원룸에 공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게 계절적이고요. 이따 기출문제를 보지만 12월 달은 매달 우리가 어떻습니까? 추워요.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서 준다는 건 계절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따 보겠지만요. 정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점을 찍고, 자, 갑니다. 정점을 찍고, 만약에 얘가 후퇴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순환 찍으셔야 됩니다. 순환이다. 그래서 정점을 찍고 후퇴한다? 그럼 무조건 순환이에요. 순환 찍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은 매년 12월 달에 되게 되면, 자, 다음 옛날 달보다 어때요? 자체적으로 그 춥다 보니까 건축 허락이 줄었다는 건 계절이죠.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 추세적은 우리가 딱 한 번 나오는데요. 50년 이상의 신개발, 재개발이지만 지속적으로 그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추세적입니다. 트렌드. 그 다음에 무작위적이 잘 나오죠. 자, 계절은
계절하고 무작위적을 또 바꿔서 감정평가 학교는 나왔었는데, 자, 무작위적은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절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봄이고, 봄, 여름, 가을이 오면 우리가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근데 무작위적은 예기치 못한다는 건 정부의 정책을 어떤 정책을 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재해 같은 거는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일단 건축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진이 나기를 원해요. 왜? 조금 지진이 나가지고 건축이 좀 부서져야 어떻습니까? 자기가 또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걸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럼 이런 게 이제 자연재해 예측한다면 이제 건축에 대한 주식들이 또 살벌하겠죠. 근데 예기치 못해요. 일시적 우발적.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건 우발적이거든요. R이라는 게. 그래서 이 랜덤이라는 자체는 우발적이다, 일시적이다, 불규칙적이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프린트에 기출 문제를 넣어놨어요. 이 지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문. 그래서 지문을 보면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쫙 인데 보면은, 자, 건축 허가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올해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건 순환이에요. 계절 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5월, 6월, 7월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계절이 아니라 이거는 순환이다. 자, 그래서 정점을 찍는 다음에 후퇴하기 시작한다. 순환적이라는 걸 찍으셔야 되고요. 자, 이게 계절이에요. 매년 12월 달이 건축 허가량이 줄어들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계절적이죠. 이게 두 가지 꼭 체크하시고요. 자, 이건 딱 한 번 떴거든요. 어떤 게 키포인트예요? 잘하셨습니다. 지속적이죠. 계속적으로 경제성장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 자, 또 그렇게 흘러가는 추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정책 나오면 무조건 무작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보 인정률 LTV는 우리가 담보에 대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비율을 또는 DTI, 총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 가지고 비율을 규제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낮추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주택을 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거래가 안 돼요. 경기가 침체되니까 무작위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특히 이제 여기 출제가 됐던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자체가 나왔었거든요. 스태그네이션은 우리가 경기 침체고 인플레가 물가 상승인데 경기가 호황이면서 물가 상승이 맞물리는 게 아니라 침체면서 물가 상승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꼭 체크하셔서, 자, 요게 이제 경기 순환에 대한 그 어떤 경기 변동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또 잡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제 들어간다면 요게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경기 순환 국면하고 같이 묶어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가끔가다 경기 변동의 특징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기 변동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자, 경기 변동의 특징은 우리가 일반 재화와 다른 특징이 있다. 여러분들 시판주계는요, 바로바로 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대기점이 정점이다. 부동산도 정점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요. 시판주기 같은 경우는 자, 호황이다. 그럼 바로바로 시판주기 생산을 늘리잖아요. 그럼 바로 일어나서 정점에 도달하는 게 빨리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자, 공산품 같은 건 뭐예요?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이라는 것은 시차가 없거든요. 근데 자, 이 부동산은요,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은 서서히입니다. 회복은 서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다는 거죠. 근데 후퇴는 빠르게 나타난다는 게 종합정책을 쓰면 확 냉각되기는 쉽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자, 그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등산하실 때 꼭대기가 정상이잖아요. 그럼 2시간을 잡을 때, 자, 올라가는 건 한 1시간 반이 걸리고 내려가는 30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이렇게도 한 방에 훅 간다. 그래서 자, 우측으로 경사가 졌잖아요.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대칭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타선 기간이 있다는 건 뭐냐면 게으르 타자를 쓰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좀 늦게 일어나요. 건축 활동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는 거죠. 1, 2년 정도. 그래서 이렇게 좀 후순환 쪽으로 발생이 된다. 근데 일반적이라는 말을 써요. 일반적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반드시 아니라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후순환적이다. 근데 반드시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자, 미리 가겠지만 우리 불규칙적이에요. 지역마다 틀리고 개별적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순환 공백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경기에 비해서 선행할 수 있고 동행, 후행, 역행, 독립적으로 안정시장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타트 끊는다면요. 당연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오래 걸리니까 이 주기가 길죠. 정점에서 정점에 도달하는 길이가 길고, 진폭이라는 것은 정점과 저점의 사이거든요.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다. 낮은 걸 깊다라고 또 골자에 깊다로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크다라는 건 타성기간 때문에 그렇죠. 타성기간은 일반 경기보다 1년 정도 늦춰진다는 것은 민감하게 적용하지 못하죠. 건축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특히 가중평균 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게 이게 좀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천천히 들어간다면, 자, 일반 경기와의 시차에 대한 것들을 연결시키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자, 은행이 본다면, 자, 금융기관이,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돈의 흐름을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요.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경기가 있다고 보세요. 일반 경기. 그 다음에 상공업용 경기가 있습니다. 상업용, 공업용.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자, 일반 경기가 좋으면 이 칠판죽의 생산을 늘려서 공장을 만들죠. 그럼 일반 경기가 좋으면 상공업용도 좋고, 우리가 상가를 그러니까 사무실 얻으니까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한 게 일반 경기라면 상공업용을 이렇게 따라서 동시순환 쪽으로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같이. 부동산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후순환 쪽이죠. 이렇게. 그러면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흐르고요. 자, 주거용 같은 건 보통 정책상 저리를 빌려주기 때문에 이쪽에 돈이 안 흐른다는 거죠. 근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일반 경기가 좋다. 그럼 호황이다. 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할 거예요. 그럼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죠? 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돈의 흐름이 상공업용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고요. 근데 일반 경기가 불황하게 되면 공장 안 만들잖아요. 그럼 기업의 자금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는 자동적으로 낮아져서 주거용으로 돈을 흐른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은 동시순환적으로 움직이지만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반대입니다. 그럼 얘랑 일치하고 얘가 불일치한다면 얘는 불일치하거든요. 일치시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동산 경기는요, 이 두 가지를 가중평균한다고 해요. 가중평균. 그럼 당연히 주거용이 더 가중치가 세겠죠. 그래서 이걸 일치시키는 게 어려운 게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미리 갔지만 타성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게르르차를 서서 1년 정도 늦춰지니까 뒤지는 시간차만큼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해서 건축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렇게 합칠 때 가중평균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폭이 크다는 것은 그 타성기간만큼 차가 생긴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전체로 봤을 때는 좀 후순환 쪽이죠. 일반 경기보다 좀 늦춰지나. 주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반드시는 아니고요. 일반 경기가 꿈틀꿈틀하게 전에 투자하니까 좀 전순환 쪽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가볼게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는 길죠. 그다음에 진폭은 크다. 그건 타성 기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게르르차 쳐서 1, 2년 정도 늦춰진다는 거죠. 뒤지는 시간차 때문에 그렇다. 자, 일반 경기에 민감하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항상 국면이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역마다 틀리고 회복에서 완화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규칙적이지 못하다. 이게 또 잘 나오죠. 일반 경기에 비해서. 그럼 순환 국면이 명확하거나 불명확하다는 거죠. 불명하고. 자, 그래서 불이 다 붙어야 됩니다. 불분명, 불명확, 불규칙. 3불이죠. 이것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지역적, 개별적, 국지적 시작해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자, 일반적인데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2017년서부터 이제 가격이 강남의 일대가 오르더니 그러면 강남에서 이제 시작이 되겠죠. 올라가서 그 서울이 올라오고 수도권
올라서 전국에 투기 바람이 들죠. 그러면 전국에 일시에 동시에 생긴 게 아니라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 또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개별로 나타나서 국지적으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강력적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회복은 아까 서서이고 후퇴는 빠르겠죠. 한 방에 훅 간다. 그래서 등산하실 때 올라가는 건 느리고 내려가는 건 빠르다. 우측도 경사졌잖아요. 우경사 비대칭. 타선 기간이 길어서 이 뒤지는 시간차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가중평균하는데 오래 걸린다. 자, 주식은 보통 일반 경기보다 전순환적이고요. 부동산은 후순환적입니다. 주거용은 역순환, 반대가 되겠고 상공업용은 일치하죠. 그래서 주거용과 일반 시장과 상공업용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상공업용과 주거용을 가중평균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급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용급이 어렵지 경기 변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좀 판단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유력한 게 이제 순환 국면하고 경기 변동에 대한 유형하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이 국면이거든요. 근데 측정 지표는 지금까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판단한다면 부동산 경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요약을 좀 해봤죠. 경기 측정 지표를 좀 가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딱 한 번 경기 변동의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가 있어요. 3대 측정 지표가 있는데 자, 이걸 3기 기억으로 암기하세요. 기억이 3개거든요. 건축량, 거래량, 그다음에 가격 변동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건축량이라는 것은 어떤 이 건축에 대한 생산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난다는 건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거래량이라는 건 소비량입니다. 수요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기 실적이라든지 취득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등기 친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가격 변동이 꼭 우리 지표로서만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조 지표로 사용한다는 것이 자, 좀 간접적으로 지표로 보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상승한다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요. 지금 경기가 침체됐는데 자재값만 올라갔다고 해서 물가 상승됐다고 경기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투기가 발생했어요. 투기는 일시적이잖아요. 그럼 또 지나게 되면 거품이 딱 꺼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별, 지역별, 유형별로 구분해서 측정해야 되겠죠. 다 지역, 유형별로 다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은 또 공실이 낮아야 되잖아요. 건축 허가 건수가 늘어나야 되고 거래량도 확인할 수도 있다. 이게 다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얘네들을 틀리게 하지 않고 옳은 지문을 각각 그 지문에 좀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국면이 중요하죠. 국면을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좀 강하게 가고 좀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풀 텐데요. 여기는 많이 했죠.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부분인데요. 해상화로 4개의 국면이 있지만 자, 부동산 고유. 자, 이건 잠깐 안 보이는데 뒤에 또 여기 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왔으니까 한 개 다 늘려오다 보니까 여기 좀 안 보이시면 이쪽을 좀 보시고 나중에 이제 프린트를 뽑으시게 되면 다 나오거든요. 자, 회상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격도 보조지표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4개 국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호황이라고도 하고 상향시장 정점을 찍죠. 정점을 찍고 후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황, 또 하향시장이죠. 저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회복으로 오겠죠.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한다. 그래서 회상후화로 이제 암기를 해주시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가 매도자 중시예요. 매도자. 자, 왜냐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더 오를 텐데 나 안 팔아. 그래서 거래를 미뤄요. 매도자는 적고 매수자가 많죠.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자 중시가 되겠고, 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더 떨어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요.
이 매수자는 거래를 미루겠고 작고 매도자는 잠깐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매도자 시장, 여기는 매수자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무조건 제가 추천하는 거는 과거의 사례 가격이거든요. 사례 가격이 현재 내가 평가사한테 맡겼을 때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 이걸 보시고요. 특히 이제 금리보다는 공실률, 그죠? 집이 비어 있는 게 공가율이고 사무실이 비어 있는 게 공실이잖아요. 이 반대 지표가 좀 출제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미리 예전에 연습 게임 많이 했는데 이것도 확장이라고 얘기해요. 확장. 확장은 올라가고 수축은 내려가죠. 자, 글씨로 보면 자, 그 매도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매도. 그다음에 확장도 이렇게 올라가겠고요. 회복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호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후퇴는 내려갑니다. 짝대기가. 그다음에 불황도 짝대기 내려가고 수축도 내려가죠. 매수자 시장도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럼 회복이라는 건 반전되기 때문에 떨어져서 올라가니까 매수에서 매도로, 얘는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된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과거의 사례 가격.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제가 여기다가 해놓고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비교 방식이요. 간 김에 평가의 정확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례 가격은 정확하게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입니다.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다. 그럼 20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거래가 됐잖아요. 평가사한테 맡겼어요. 대상 부동산을 평가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새로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면 과거의 사례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되겠죠. 근데 하향시장은 내려가니까 자, 과거의 사례가는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되겠죠. 기준이.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회복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떨어져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누구에서 누구로? 잘하셨습니다.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되고요. 자, 올라가니까 자, 금리와 공가율은 좀 반대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는 돈 빌리기가 쉬워요. 그럼 금리가 낮고 좀 우리가 회복 자체가 이제 공가가 줄어드니까 자꾸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항상 여기 있는 거는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는 반대다. 자, 그럼 상향시장은 여기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호황, 확장, 그 다음에 매도자 중시가 되겠죠. 그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각은 반대로 하한선이 된다는 거죠. 금리도 낮고 공리도 낮다. 근데 후퇴 시장 같은 거 어떻죠? 쫙 내려오니까 자, 우리가 매수자 중시죠. 가격이 내려가면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반대예요. 상한선이고. 자, 우리가 하향으로 접어다 보니까 굉장히 거래가 참여를 못 한다는 거는 돈 빌리기 어렵죠.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거래가 없다는 거죠. 왜? 돈 빌리기 어려우니까. 또 이자가 비싸니까 내가 안 살려고 하고 또 임대를 안 하려고 하고 또 공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쭉 내려가서 어때요? 금리는 높고 공간이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반대로 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복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리 공간은 낮고요. 자, 그 다음에 회복 시장은 과거의 사례각은 새로운 거래에 당연히 하한선이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교수님? 기준은 뭐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전되잖아요. 매수에서 매도. 그럼 여기서는 얘가 과거지만 여기서는 얘가 과거거든요. 그럼 지금이 2억인데 얘도 2억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걔가 2억이니까 지금도 2억이다. 자, 그 다음에 상향시장은 올라가니까 우리가 편법으로 이렇게 짝대기로 매도인 중시다. 이렇게 하죠. 매도자는 거래를 밀고 매수자는 땡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과거의 사례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되겠고요. 자, 상향시장은 내놓기만 하면 팔려요. 공가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돈 빌리기 쉬우니까 금리도 낮죠. 그러니까 반대로 다 움직인다는 거고. 그때는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매도에서 매수로 중시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높고 과거사가 새로운 거래에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향시장입니다. 하향시장은 누구 중시예요? 당연히 매수인 중시죠. 금리 공가가 높습니다. 과거 사례가 새로운 거래에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시장은 들어보시면요. 안정시장은 합니다. 자, 안정시장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가격 상승폭이 작죠. 올라가는 게. 그래서 부동산 고유의 시장인데 저는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요.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투자해요. 언제 불안이 될 수도 모르잖아요. 역세권에 만약에 24평 아파트가 뭐 4억이다. 지금도 4억이라는 거죠.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불황이 강한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고유, 부동산에만 나타나요. 불황이 강한 시장으로서 자,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도심지 점포. 자, 강남은 우리가 암만 그 경기가 안 좋더라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도심지 점포 이런 것들. 자, 가격은 가벼운 상승이나 안정돼 있고 과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는 자, 평가사가 봤을 때 자, 이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가 자, 1년 전에 4억인데 자, 이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진 않죠. 그게 폭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실수요자들이다 보니까 상한선, 하한선이 아니라 거의 그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우리가 그 가격이 어떻습니까? 변동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경기 순환에 대한 분류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회복한 다음에 상향 다음에 안정이 온다? 그럼 X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는 거는 올라갈 때 올라가니까 자, 어떻습니까? 전혀 무관하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문제 푸는 거 하는데요. 자, 연습 게임을 좀 하고 올게요. 자, 여기 이제 딱 요것만 다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보시면 VS하고 요것만 딱 보시면 이제 끝나는데요. 한번 들어가죠. 갑니다. 자, 회복 시장은 올려보세요. 당연히 매도자 중심으로 바뀌고요. 과거의 사례 가격입니다. 하한선. 이게 과거 사례 가격이에요. 자, 후퇴 내려갑니다. 매수인 시장이고 과거 사례는 상한선이 되겠죠. 자, 부동산 경기는 회상과의 4개의 순환 국면이고요. 자, 안정시장 같은 특수 국면에 5가지 국면으로 순환을 하진 않아요. 안정시장은 4개의 국면이 있다로만 보십니다. 그래서 안정시장은 우리가 순환 국면이라고 하지 않고 어떠한 특수 국면이다. 근데 5개의 국면이 있다고만 되지 이걸 순환한다? 하면 안 돼요. 안정은 순환 안 합니다. 자, 상향은 매도자 중시죠. 과거의 사례가 하한선, 하향시장은 매수자 중시, 과거의 사례가 상한선. 자, 회복은 또 올라가니까 매수에서 매도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한선이 되지만 예전의 기준 가격이 될 수 있다. 후퇴는 떨어지잖아요. 매도에서 매수.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례가 상한선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거래에 우리 어떻습니까? 그 과거 사례가는 상한선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또 기준 가격이 될 수 있다. 안정시장은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불황에 가다. 호황에 조금 약할 수 있죠. 올라가지 못하니까.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도심지 점포.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같은 위치가 좋고 작은 규모.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은 우리가 뭐 강남이나 이런 데 말하죠. 자, 과거의 사례가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상한선, 하한선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게 1년 전에 4억이었으면 지금도 4억이다. 가장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상한 하한의 변동폭이 없더라. 그 평가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면 된다. 자, 경기 순환에 대한 분류는 아니죠. 그래서 회복 다음에 안정이 온다 하면 안 돼요. 안정시장 모든 국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 순환 국면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올라갈 때 올라가니까 경기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죠. 다 기준됐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요 문제를 이제 조금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푸시고 다음은 이제 거미집 이론을 조금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기울기와 정렬해서 좀 계산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요 문제를 쉬는 시간에 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바로 연결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